안녕하세요 여러분, 둥그리쌤입니다. 여기서 잠깐!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둥그리쌤의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식물은 자라서 잎도 무성하게 만들고 꽃도 피우고 그리고 맛과 향기가 좋은 열매를 달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왜 열매가 빨갛고 맛있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착색제랑 당도제의 원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가보실까요? 레이고! 성숙기가 되어 과실이 익어가는 것은 아주 자연적인 현상. 과실이 익어가는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은 유전적 요인부터 빛이나 온도, 습도 같은 외부 환경 요인, 자손을 퍼뜨리려는 생명의 본성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 중 가장 유력한 가설은 이 열매가 자신이 잘 익었음을 동물들에게 알려 열매를 먹은 동물을 통해 씨앗을 더 멀리 퍼뜨리려고 색과 향기를 내는 물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식물은 보통 엽록소, 안토시아닌, 카로티노이드 등의 색소를 가지고 있는데 각 색소의 비율에 따라 다양한 색상이 발현돼요. 엽록소와 카로티노이드는 엽록체 속에 함께 존재하고 성숙기가 되면 초록색의 엽록소는 점차 줄어들어 황색의 카로티노이드가 두드러지고 적색의 안토시아닌이 함께 생성되어 과일의 색이 바뀌게 되는데요. 안토시아닌 계통의 붉은색으로 착색하는 과실은 사과, 포도, 복숭아 등이 있고 카로티노이드 계통의 황색으로 착색하는 과실은 자두, 살구, 배, 귤 등이 있어요. 식물은 탄소 동화작용,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동화물질로 포도당을 합성하고 세포 중에 녹말 형태로 축적합니다. 체내에 축적된 당은 과실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잎, 줄기, 뿌리 등 식물 전체에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소모되는데 소모량이 축적량보다 많으면 착색과 당도 증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식물이 성숙기에 접어들면 잎이나 줄기의 생장은 둔해지고 과실의 생장이 주를 이루는데 세포 중심부에 있는 세포질, 특히 중심의 액포 속에 잎에서 합성된 당이 집중적으로 축적되면서 과일의 당도가 올라가고 착색이 진행됩니다. 착색 과정에는 햇빛, 당, 온도 등이 관여하는데요. 색소 생성의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광합성을 통해 생성된 포도당. 빛이 광합성을 촉진시켜 더 많은 동화물질을 만들어내고 색소 형성을 유도해요. 다른 해보다 일조량이 많은 해의 가을에 단풍이 더 예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광합성 대사산물은 색소 합성을 도와 열매의 착색을 촉진하고 포도당과 기타 당류의 축적으로 결과적으로 당도 증가가 일어나는데 이 당도 증가는 삼투압을 조절해서 색소 합성을 위한 세포 환경을 안정화시키기도 합니다. 또 선선하게 기온이 낮아지면 엽록소 분해가 증가해 서서히 초록빛을 잃어가고 황색과 적색 색소의 발현이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기온이 높을 경우 광합성의 반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호흡 과정이 증가하고 광합성 과정을 통해 생성한 동화물질을 분해하여 이용하기 때문에 당의 전류, 축적이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이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착색 및 당도 증가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여름철 고온이나 폭염 등에 의한 착색 불량, 당도 저하로 이 과수 농가가 피해를 보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또 선선한 온도가 오르기 전에 새벽에 딴 과일이 맛있는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예쁜 과일을 위해 농가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먼저 봉지 벗기기가 있습니다. 검은무늬병, 탄저병, 흑점병, 심식나방, 흡즙성 밤나방 등 병해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대재배, 즉 과일에 봉지를 씌워 재배하는데요. 농약이 과실에 직접적으로 부착되지 않아 상품성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확기가 되면 과실이 충분히 햇빛을 받을 수 있게 반드시 봉지를 벗겨주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둥그리쌤 TMI. 참고로 봉지 씌우기는 노력이 많이 들고 비타민C 함량이 떨어져서 가공용 과실을 생산하는 경우 봉지 씌우기를 하지 않습니다. 수확 30일에서 40일 전에 겉봉지를 벗긴 후
일주일 뒤 속본지를 벗겨주는데 이때 기온이 낮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는 피하고 과실 온도와 기온이 비슷해지는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작업합니다. 두 번째, 잎 따주거나 과실 돌려주기. 과실에 닿거나 주변에 있는 잎을 제거하고 햇빛 방향으로 과실을 돌려주어 골고루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과실을 돌려줄 때는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 반사필름, 타이백 깔아주기. 속봉지를 벗긴 직후 반사필름을 깔아주는데 이 필름으로 인해 나무 아래 햇빛이 반사되어 아래쪽 과실에도 착색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귤 재배의 경우 고밀도의 합성 폴리에틸렌 성분인 타이백을 깔아주기도 하는데 이 빗물 유입을 막고 반사필름과 동일하게 태양빛을 반사시켜 주황빛의 탐스러운 감귤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네 번째, 토양 수분 관리입니다. 광합성을 통해 생성된 동화물질들이 원활히 전류될 수 있도록 과실 비대기에는 충분히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단, 수확이 임박해 온다면 수분이 적은 상태를 유지해 주세요. 다섯 번째, 수확 전 시비 관리입니다. 착색기에 질소 성분을 공급하는 것은 금물. 과도한 질소는 잎과 줄기의 성장을 촉진해 과실로 이동해야 할 광합성 동화물질을 새로 자라나는 줄기와 잎에 이동시켜요. 열매를 튼실하게 하는 생식 생장에 집중해야 할 때 엉뚱하게 잎이나 줄기를 키우고 있으면 노! 질소 대신 인산이나 칼륨을 공급해 줍니다. 안토시아닌으로 합성되기 위해 PAL이라는 효소 생성이 필수적인데 인산이 PAL 생성을 빠르게 돕고 칼륨은 에너지 생성을 촉진, 당류 축적을 향상시켜 과실의 발육과 당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과실이 달리기 시작할 때 사용하면 효과가 더 좋아요. 칼슘은 식물 세포벽을 구성하고 있기도 한데 세포 탄력을 강화하여 과일의 구조를 안정화시켜 저장성이 증가하고 품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착색제, 당도제 들어보셨죠? 식물 호르몬, 생장 조절제 계열의 착색제 사용은 과실의 맛과 저장성 등 품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식물의 노화 성숙에 관여하는 호르몬인 에틸렌은 엽록소를 분해하고 카로티노이드, 안토시아닌 생성에 도움을 줘서 과일의 착색을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이 부작용 시에는 잎이 떨어지는 낙엽 증상이 나타나고 과실이 쉽게 물러지는 등 저장성이 저하되니 이 사용량과 방법을 철저히 지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호르몬제가 아닌 착색제 내지 당도제는 식물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이 또한 과하게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며 착색기 또는 성숙기에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 미량요소, 기능성 물질 등을 함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당도 증가에 이용되는 물질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궁금해서 몇 가지 제품을 찾아보니까 스탱땡콘 땡땡땡 제품의 경우에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인산, 칼리, 칼슘 성분인 고토 등이 포함되어 있고 전분을 분해해 당으로 전환하는 당분해 효소제가 함유되어 있더라고요. 또 다른 제품으로는 이 땡땡땡킹이라고 이렇게 치고 난 다음날 하우스 무딩 열면 단내가 진동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도를 높여준다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이 제품은 AOA 유기산과 아인산 형태의 고인산과 칼리를 함유하고 있고 옆면에 시비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과수의 경우에는 착색 효과도 뛰어나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식물이 어떻게 빨개지고 그리고 맛있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즐거운 설 연휴 되세요.